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수요일날 책 검사한다. 그 말은 뭐 수요일에 못 들고 오라는 얘기도 같은 말이겠지. 밥 됐습니까? 여기까지 할래? 그래서 수요일날 밥 들고 오시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밥은 빨리 끝내버리자. 알겠지? 왜냐면 밥 함수는 그렇게 안 어려우니까 빨리 끝내버리고 빨리 시험 때 비교지 갑시다. 알겠죠? 빨리 3회독 갑시다. 그래서 3회독 빨리 들어가서 이제 뭐 해야지? 기말고사 봐야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기말고사 빨리 끝내버리자. 후딱 끝내버리자. 한 달 남았다. 알겠죠? 이제 딱 한 달 남았죠? 후딱 끝내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일요일에 보강 있는 거 아시죠? 몇 시라고? 아, 내가 20분 늦춰줬잖아요. 9시 20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밤 아니고요. 아침이에요. 아침. morning. morning 9:20. 오케이? 일요일 날. 일요일이요? 일요일 날 아침 9시 20분. 와, 저 가슴에 그때 잘 딱 정확하게 10시 40분까지 1시간 20분만 딱 단타 치고 가겠습니다. 교회에 안 걸리잖아. 저 가중에 언제? 다음 주 토요일날 당일치기 해, 당일치기. 토요일날 당일치기 해. 토요일날 당일치기 해. 안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9시 20분까지 어디로 가시면 돼요? 2관이야, 1관이야? 죽여버려, 진짜. 집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어디로 오면 돼? 할머니 집 같은 소리 하지 말고 1관으로 오세요, 1관으로. 알겠죠? 그래서 1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시 20분까지니까 알아서 잘 스케줄 챙겨서 오시면 되고요. 꼬우시면 너네가 4시간표를 짜시면 됩니다. 자, 홀래요. 자,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를 다 짜야 돼, 네가.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강좌가 총 9개예요. 아니, 패션은 못 골라요. 그러니까 9개의 강좌를 알아서 골라서 넣어보세요. 어디 한번. 나를 고통에 빠뜨리면은 나는 어떻게든 너를 팰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나를 고통의 시험대에 올려버리면 나는 너를 팰 것이야.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152쪽 가보겠습니다. 자, 3, 2, 1. 자, 출발해 볼게요. 오늘은 빨리 끝내버립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빨리 끝내버려서 오늘은 2차 함수의 활용 전까지만 끝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활용 안 해요? 네, 활용 안 합니다. 왜 안 해? 활용은 밥으로 그냥 대체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밥할 때 한번 대체하는 걸로 하고 2차 함수의 활용은 2차 방정식의 활용보다도 더 별로라서 해줄 것도 없고 그래서 걔는 내가 별로 안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빨리 끝내버리고 후딱 끝내버린 다음에 시험 대비 들어갑시다. 알겠습니까? 밥은 정확하게 딱 4번 할 거야. 4번. 수요일부터 해서 딱 4번 하고 끝날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면 밥 끝낼 거거든? 다음 주 수요일에 밥 끝낸다는 얘기는 숙제가 겁나 많을 것이니까 겁나 적을 것이니까 겁나 많을 예정이니 알아서 미리미리 풀어놔라. 2차 함수 부분. 알겠니? 그래서 2차 함수 밥 미리미리 좀 풀어놔.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가볼게요. 앞에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일주일 만이셔서 거의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만 시켜드리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의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리마인드만 시켜드리자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요 친구가 있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y는 얘가 그래서 a의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 2개 그리고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보라는 얘기 내가 분명히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 직관적, 간접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 2가지로 나눠서 내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지금까지? 얘네들의 부호 판단하기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좀 해봅시다. 그래서 얘네들의 부호 판단입니다. 그때 우리는 첫 번째로 잡아야 되는 게 직관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 2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부호 2개 그 애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인 해석이 들어가게 되는 건 2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게 바로 누구랑 누구는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A, B, C 중에서 누구랑 누가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지? A랑 C,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2차항의 개수였던 A와 그 다음에 우리는 상수항의 개수였던 C 얘네 둘 정도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래프를 보자마자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딴 거에 시간 쓰고 있으면 공부가 안 된 거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고. 그럼 여기는 이차항의 계수 A가 가리키는 게 바로 그래프의 뭐였기 때문에. 그치? 이게 결국 그래프의 모양을 얘기하니까 결국 우리는 얘네들을 다 어디에서만 보시면 되냐면 그래프. 그럼 이 그래프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데 라는 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이차항의 계수는 결정된다 그랬어. 즉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걔네들에 따라 A의 부호는 완벽하게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끝. 자, 그런 다음에 C는요. C가 가리키는 게 분량이 있었지. 그럼 C가 가리키는 거는요. 뭐만 보라 그랬다. 그래프에서. 무슨 절편? 오케이, Y절편. 즉 X가 0일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걸 그래프에서 직관적으로 해석해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직관적인 해석이 필요해.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Y절편을 직관적으로 해석해보면 무슨 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그치, Y축과 만나는 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주 좋아.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라 그랬어.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직관적인 해석이 끝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누구 남았다고? 마지막으로 누구 남아있다? B. 그럼 B는 뭘 가지고 파악하라 그랬다?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숫자를 줬겠냐? 문자 가지고 파악을 해야죠. 그래, 문자 가지고 파악을 해야 돼. 어떤 문자? 원준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둘은 기말고사가 마지막일 것 같아. 너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여기로 갈 것 같아, 느낌이. 여기로 갈 것 같아, 여기로. 자, 뭘 것 같냐? 두 번째, B는 뭘 가지고 파악하라고 했지, 내가? B는 누구랑 연결 지어서 뭐라 그랬어요? 답은 나왔는데, 누가 얘기는 했는데. B는 누구랑 연결 지어서 뭐라 그랬다? A와 연결 지어서 뭐라 그랬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연관적 해석이라는 걸 해야 돼. 그때 여기서 얘기해주는 연관적 해석. 이거는 사실 누구냐면 1차항의 개수 B를 얘기하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1차항의 개수 B는 사실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되냐면, 그때 여기 있는 요 B랑 무조건 연결 지어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 여기 위에 있었던 2차항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이랑 같이 연결을 하면서 우리는 둘의 뭐를 보라 그랬냐면 곱을 보라 그랬어. 왜? 얘네들의 곱이 가리키는 게 사실 나눗셈이랑 같은 부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맞죠? 근데 얘네들 나눗셈이 가리키는 게 분명히 뭐냐면 축이란 말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누기나 곱하기나 그놈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2차항과 연결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하냐? 얘네 둘을 곱한 거를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랑 1차는 무조건 곱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의 부호를 판단했을 때 그 얘네들의 부호가 가리키는 게 바로 누구냐면 이게 바로 축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놓고 축의 위치를 나타내주고 있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A랑 곱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부호를 통해서 축이 어딨냐를 결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이미 알거든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꼭지점이 플러스라는 거. 그리고 플러스가 나와야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축의 위치를 가지고 답을 유도를 해보게 되면 결론! 딱!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둘의 부호가 같아가지고 이렇게 A, B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둘의 부호가 다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부호가 같아버리게 되면 그 뒤에 무조건 축은 X축 왼쪽에 있다 아니면 오른쪽에 있다? 축이 왼쪽에 있다 아니면 오른쪽에 있다? 얘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억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플러스가 됐다라는 건 꼭지점은 실제로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거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현재 플러스가 되었다는 건 실제 여기 꼭지점으로 잡아줬을 때 여기 있는 꼭지점의 입장에서는 꼭지점은 음수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꼭지점이 음수가 되었다라는 걸 토대로 우리는 축의 방정식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를 파악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축의 방정식을 잡았을 때 그 축의 방정식이 누구 왼쪽이다 라는 거 찾아주면 되냐면 y축 왼쪽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얘네 축의 방정식이 그래서 y축 왼쪽에 존재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파악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럼 반대로 가보자고.
자, 그러면 얘네들을 곱한 게 음수란 얘기가 꼭지점이 음수란 얘기니까 아니면 양수란 얘기니까 꼭지점의 입장에서는 꼭지점은? 꼭지점이 양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반대로 가면 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외우는 팁을 알려드리는 거야. 지난 시간에 원리는 다 설명해드렸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기억 안 나지? 이 왼수들아. 기억 안 나지? 이 왼수들아. 내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원리 다 설명하고 필기노트에 다 적으라 했는데 그냥 옮겨 적고 땡 쳤지? 이 왼수들아. 어? 왜 내가 이거 설명 안 해줬어? 했지? 야, 나 여기까지 설명해주지 않았어? 나 여기 딱 문제 남기고 그 전까지 다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냐고. 어? 아니, 되게 다 똘망똘망하게 우리는 그딴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내가 당황스럽잖아. 난 여기가 기억이 안 난다. 손 들어봐. 아이씨. 아! 잘 들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결국 나한테 빠꾸를 치게 만들고 있네. 이 왼수들이. 잘 봐. 자. 이게 왜 축의 위치를 결정하고 있니? 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얘네들로 뭐 만들려면은 얘네들로 우리는 하여금 만들고 싶은 게 꼭지점이라서 그래.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의 제곱과 나머지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 거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가져오게 되는 y가 그러니까 꼭지점 만들려면 최고 차익에서 a로 무조건 묶고 출발해야 되겠지. 맞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a로 묶어서 나머지는 와따따따따 나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얘 A 다 뺏겼어. 그러니까 B한테도 A 뺏겼어. 그래서 A분의 B의 X. 그리고 완전 제곱식은 나중 문제고 상수는 저기 맨 끝에 붙어. 이렇게 간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가 필요한 거는 이 친구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맞나?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얘 제곱이죠. 그러니까 반으로 나눈 게 2a분의 b 그거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2a분의 b의 제곱이 되었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맞나? 그럼 여기 있는 4a제곱분의 b제곱을 a랑 곱해서 밖으로 빼. 그래서 우리는 4a분의 b제곱이 여기 뒤에 붙는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죠? 맞지? 그러면서 우리는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냐면은 제 이름이 꼭지점이요 이러고 있잖아. 그리고 제가 꼭지점의 x좌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이름이 축이요. 제가 대칭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그래서 얘가 x 더하기 그래서 나는 여기는 2a분의 b의 전체 제곱 그리고 나머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실 축을 결정하고 있었던 건 여기 꼭지점의 x좌표예요. 그게 마이너스 2a분의 b였고 그러니까 애초에 꼭지점 자체가 마이너스가 붙어버렸잖아. 그래서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둘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이거 분수로 돼 있는 것 자체가 얘가 나누기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나누기는 곱하기랑 같은 취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간 거야. 됐으니까 여기까지는요. 이젠 까먹지 마라.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다 얘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어? 됐어? 저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왜 저렇게 돼야 되는지 이제 이해되셨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 거야. 너 어제 몇 시에 잤어? 몇 시에 일어났어? 겁나 많이 잤는데. 어? 겁나 많이 잤는데. 잘났다 이 왼수야. 어? 겁나 많이 잤는데 왜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조이지? 조는 이유가 뭘까? 내가 윤섭쌤처럼 막 이야 이럴 순 없고. 어? 윤섭쌤 맨날 노래 부른다며. 쌤이 더 심해요. 야, 나 민원 들어왔잖아. 시끄럽다고. 일관에서 수업하는데 난리치면서 수업하고 내 일관에서 분필 다 부수고 난리치면서 수업하고 일관에서 민원 들어왔어. 겁나 시끄럽대. 저기 6강실에 누가 수업하냐 그래서 조영철이요 하니까 아씨 개 시끄럽네 이러면서 이제 다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시끄럽게 하죠. 학원이 떠내려 가라 말든가 이러면서 그냥 소리 지르고 다녀요. 거기서 이제 마이크도 쓰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이크까지 쓰려고. 자 보세요. 조이지 마 이 아줌마야. 어?
너 졸 때마다 한민이 보고 한 대씩 때리라고 한다. 맞죠 뭐. 그럼 잠은 안 잘 거 아니야. 어? 맞죠 뭐. 아이씨. 보세요. 아, 너 때문에 뭐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잖아.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목 아파. 자, 목소리 튜닝 좀 하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럼 결론 지어봐. 여기 이렇게 해서 도를 곱하기 음수란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꼭지점은 여기에 마이너스 붙은 애까지가 꼭지점이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나? 맞나 아니야? 맞다. 그러니까 꼭지점 자체에서는 음수가 됐다는 얘기 아니면 양수가 됐다는 얘기야 이거는? 죽여버려. 얘가 음수라니까. 그럼 꼭지점은 마이너스까지 붙은 게 꼭지점이라며. 그럼 얘가 양수냐고 음수냐고. 그래 양수라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꼭지점으로 잡아줬을 때 이 꼭지점은 양수란 얘기지. 그럼 다시 점검합시다. 그럼 꼭지점이 양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방정식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꼭지점의 왼쪽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 되는 건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꼭지점의 X좌표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나오는 그 추계방정식은 Y축 왼쪽에 있다는 얘기 아니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꼭지점이 양수란 얘기니까 결국은 추계방정식이 Y축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추계방정식이 Y축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번에 꼭지점이 양수야? 그럼 어디 있어야 돼? 그치 Y축 오른쪽에 있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부호를 가지고 식을 판단하는 것 뿐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면서 문제 2개 빠르게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앞에 볼게요. 자, 그럼 문제 2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집중.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줄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잡아줘야 되는 것이 자, 봅시다. A, B, C가 이렇게 생겨 먹었답니다.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우리가 직관적인 해석이 먼저 되어야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보는 순간 부호 2개를 바로 연결하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부호 2개 연결한 거를 가지고 나머지까지 완성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바로 결정을 지어봅시다. A, B, C 중에서 바로 부호 결정내는 게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랑 누구? A랑 C. 자, 그럼 이 그림만 보고 바로 얘기해봐. A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A는 양수고 C는 양수여야 돼, 아니면 음수여야 돼? C. 여기죠, 여기.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C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그치, C는 음수.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 게 여기 추계방정식이니까 여기 추계방정식까지 봐주시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추계방정식이 지금 이제 Y축 오른쪽에 있다는 것 자체가 꼭지점이 양수란 얘기 아니면 음수란 얘기야? 양수지. 그럼 꼭지점이 양수지.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꼭지점이 양수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는 A랑 B의 곱을 곱할 건데 얘네들을 곱한 게 양수가 돼야 된다 소리가 돼? 아니면 음수가 돼야 된다 소리가 돼? 그치. 얘가 음수가 돼야 된다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양수였잖아. 그러니까 B가 양수여야 돼? 아니면 음수여야 돼? B는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이거 골라준 게 정답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다 연결 지은 게 정답 몇 번에 있습니까? 딱 있네. 정답 몇 번?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는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는 거였고 두 번째 그럼 요런 문제들도 같이 들어가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런 문제들은요 하나 정도만 보여드리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 번에 싹 다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앞에 봅시다. 자,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주목시키고 싶은 게 여기 4번이에요. 별표. 5-2의 4번의 별표. 그리고 5번 같은 표현도 같은 말인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4번과 5번이 같은 표현인데 둘은 도친 개친입니다. 그래서 내가 4번 하나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4번 하나 설명하면 5번 알아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4번을 이용해서 5번은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잘 봐. 일단 적지 말고 잘 봐봐.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해주고 싶은 4번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식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여기서 내가 지금부터 뭔가 적절하게 조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적절하게 바꿀 거 바꾸고 뭐 변화할 거 변화시키고 뭐 조정할 거 조정해서 뭐 어쨌든 이럴 때 저럴 때 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해봤더니 갑자기 얘가 누가 되었으면 좋겠냐면 A랑 B랑 C의 합이 되었으면 좋겠대.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된 것을 바탕으로 첫 번째 질문. 여기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장난쳐야 되는 문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장난쳐야 되는 문자를 하나만 딱 결정해봐. 그럼 얘네들을 딱 비교했을 때 없어졌으면 딱 좋겠는 게 문자 누구예요? 없어졌으면 딱 좋을 만한 게 누구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이걸 요걸로 만들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이걸로 만들 거야. 누가 없어지면 딱 아름다워져. 그래, X 없어지면 되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친구가 여기로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X만 없어지면 돼. 여기까지 얘기해주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거 X를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잖아. 뭐 0 같은 거 집어넣어서 날라가. 라고 했을 때의 가장 큰 단점은 A, B도 같이 죽어버린다라는 단점이 생기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X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어떤 숫자를 집어넣기는 할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X라는 거는 X,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문자를 결정해주는 값들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계산해준 게 Y값 함수값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함수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X에다가 아무 숫자를 때려 넣어도 된대. 라고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알겠나? 여기까지 연결했어요? 그럼 숫자를 집어넣는다까지 납득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숫자를 집어넣어서 저걸 만들게요. 그러니까 A도 B도 곱해지는 아무런 숫자 없이 나 혼자만 나오게 만들어주고 싶대. 이게 결론인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 혼자만 나오게 만들어주려면 X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나만 나와요. 1. 그래서 2.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가리키고 있는 게 누구냐? 1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은요, 실제 여기 1일 때의 함수값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X축보다 위에 있어요? 아니면 아래에 있어요? 보아하니? 얘가 지금 이제 X축보다 위에 있어? 아니면 아래에 있어? 이거 보니까 위에 있죠? 지금 잘 보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면 음수라고 얘기해야 돼? 얘가 위에 있으니까 양수야, 음수야? 야! 얘보다 위에 있는 애야. 함수값 Y로만 보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Y는 양수야, 아니면 음수야? 양수잖아.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 음수. 그러니까 4번 맞아 틀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값이 달라지게 되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체킹을 해주면서 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까지 많이 나와요. 4, 5번 같은 것도 많이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표현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6번 볼까요? 앞에 볼게요. 자, 이거는 금방 가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런 거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확인하실 거는 A랑 C는 더 이상 여기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해? 아니면 필요하지 않아? 여기는 A랑 C는 저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직관적으로 딱딱 찍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랑 C를 가지고 끙끙대지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부호를 주어졌다, 부호를 알려줬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동그라미 칠 거는 누구냐? 다 같이 동그라미 치면서 오자. 자, 나한테 부호를 알려줬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부호를 알려줬으면 여러분들이 제발 신경 써야 되는 부호는 딱 하나 동그라미 B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왜? B가 사실은 축의 방정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친구가 꼭지점의 X좌표가 되는 건 맞는데 이 친구 단독으로 꼭지점을 결정할 수는 있다고 아니면 없다고? 이 친구 단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 친구는 친구를 데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친구랑 같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의 친구가 누구냐 이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누구랑 같이 묶였을 때 꼭지점이 되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같이 좀 얘기 좀 해봐. 야! 이 왼수들아. 네가 좋으니까 쟤도 졸잖아 이제. 어? 아 진짜. 뭘 거기서 코스 이러고 있어. 어?
야, 졸지 말고 잘 들어. 엉 때리지 말고 잘 들어. 자, 왜, 뭐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있어. 잘 들어. 하긴 얘도 졸았지? 자, 여기 보세요. 얘도 졸았지? 저안 들었어요. 알았어요. 잘했어요. 어때요? 아이씨, 초딩교실 같아, 이씨. 자, 잘 들어. 야, B의 단짝 데려와. B의 단짝 친구가 누구예요? 결론적으로 꼭지점을 판단하기 위해선 B의 단짝 데려와야 돼. 그게 바로 A야, C야? A. 그랬을 때 둘을 곱한다고 아니면 더한다고요? 곱해서 만드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A도 B도 같은 부호네요. 곱하면은 플러스니까 아니면 마이너스니까 같은 부호 곱하면 플러스. 그러니까 꼭지점은 왼쪽이니까 아니면 오른쪽이니까 꼭지점은 왼쪽이라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추계방정식이 왼쪽에 있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C가 음수니까 Y절편이 음수인 거 골라주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어? 라고 하면은 1번에 있네. 그래서 정답 바로 1번.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Y절편 음수 꼭지점 왼쪽 그 다음에 우리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된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더 5분 드릴 테니까 152쪽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봅니다. 준비 시 자, 5분 줄 테니까 152쪽 다 보세요. 152쪽. 쓰지 않았어요.
자, 정답 불러드릴게요. 5-1번의 정답 몇 번? 얘기 안 해? 몇 번? 2번. 자, 2번. 5-1의 2번. 채점하시고. 자, 5-2의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2의 4번. 6-1의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2번.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틀린 거 질문. 질문. 자, 없으면 넘어갑시다. 자, 155쪽이고요. 155쪽은 우리가 조금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는 게 많아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필기노트 드리긴 했는데 그 필기노트 오늘은 그게 연습노트가 아니라 필기노트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같이 좀 적으면서 오시면 됩니다. 할 말이 좀 많고요. 좀 적을 것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주목하셔야 되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좀 필기노트 격으로 해서 드린 거니까 오늘은 잘 적으시면서 오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은 너네 아직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안 들어갔지? 공수 1에서. 공수를 했었어요. 공수 배례 이거 말고. 미안해. 들이 많칠게. 아니 공통수학 1에서 니네 2단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단어도 있고 팩토리얼. 팩토리얼 끝난 지 꽤 됐다며 이 웬수야! 너 뭐 내 고1반 와서 수업 들어? 내 고1반이 지금 행렬 나가고 있고요. 3차방. 벌써 3차 방정식 들어왔어 너? 야 니네 3차 방정식 갔으면 나 마음 놓고 설명한다? 너는 어디까지 했냐고.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봤어 안 봤어? 그래프적인 해석했어 안 했어? 아 거기 아직 안 했어? 너 우리가 그런 걸 배웠어요? 라는 표정을 짓고 있다 지금? 너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배웠어요? 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아민이 지금? 너도 지금 둘이 어? 야 팩토리얼이 뭔데요? 이러고 있네. 아씨 보세요. 나 공수 1할 때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어. 야 그러면은 내가 만약 공수 1을 설명을 할 때 니네가 개념을 한 번쯤은 들었다는 전제 하에로 설명을 해? 아니면 우린 개념 모르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꼼꼼하게 설명해줘. 너는? 나 빨리 나가고 싶다고. 나 니네 예비고 끝나기 전에 대수까지 빼는 게 나의 목표라고. 대수까지 빼는 게 대수 지금 2학년 1학기 거 2학년 1학기 거까지 하는 게 나의 목표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가봅시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대표형 1과 대표형 2는 동일한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테마는 바로 어떤 테마에서부터 출발한다 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냐면요. 다시 한번 싹 다 여러분들 드린 프린트에다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정리하세요. 자, 대표 유형 1과 대표 유형 2에 해당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때 대표 유형 01과 대표 유형 02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되시겠는데 이때 필요한 아이디어는 사실 어떤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꼭지점의 정보를 알 때 라고 얘기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유형의 제목은 꼭지점의 정보를 알 때. 근데 그 꼭지점은 추계 방정식으로 주어져도 사실 꼭지점은 아는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의 정보를 알 때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적으면서 오세요. 그랬을 때 꼭지점의 정보를 알 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얘네들의 정보를 알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차 함수 식을 쓸 때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잘 골라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두 개가 바로 어떤 식이냐면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게 자, 니네가 제일 먼저 배운 2차 함수의 표준형은 y는 으로 잡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제 완전 제곱식으로 돼 있었던 이 꼴이에요. 니네가 제일 먼저 배운 게 이런 형태였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배운 게 이걸 전개한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걸 전개한 걸 배우는 y는 그래서 나는 여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했을 때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만 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니네가 골라. 그럼 둘 중에 꼭지점을 더 읽기 편한 게 누구였는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꼭지점을 찾기 편한 게 왼쪽이 아니면 오른쪽이에요? 우린 이미 알고 있어. 꼭지점 찾기 편한 건 왼쪽 아니면 오른쪽? 왼쪽이 훨씬 더 편해. 그러니까 다시 이게 뭐야? 꼭지점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건 왼쪽을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면 오른쪽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왼쪽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꼭지점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채워넣을 수 있는 숫자가 바로 드러나는 게 왼쪽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오른쪽은 그걸 찾기가 좀 애매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과 2번 유형일 때는 보통 꼭지점의 정보를 알려주는 유형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일 때는 얘를 선택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서 이제 뭐 하냐면 먼저 꼭지점의 정보부터 다 채운 후에 나머지 개수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뭐부터 채우냐면 꼭지점. 얘네들의 꼭지점을 먼저 완성을 하시고요. 그 꼭지점 완성한 후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나머지 개수 채우기. 이 단계로 흘러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 고른 다음에 아싸 하면서 그냥 좌표 아무거나 막 대입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꼭지점 먼저 채워주고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꼭지점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좌표 대입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 두 가지 방법에 거쳐서 내가 1, 2번을 한 번에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대표형 1번과 대표형 2번을 정리하는 아이디어는 여기입니다. 자, 정리 다 됐으면 이제 앞에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잘 정리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 2번 다 똑같이 풀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외우지 마. 그냥 느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외워서 푸는 건 아니야. 자, 1번부터 갈까요? 다 했으면 앞에 봐. 다 했으면 여기 앞에 봐. 앞에 봐. 뭐야? 얘가 시간을 끌어. 야, 몇 초 차이가 아니라 1분 차이야. 아니, 아직 1분 남았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1분 남았어. 뭐, 1분 남았어. 19분이야. 꼬우면 네가 학원 좀 바꿔, 네가. 아직 20분 안 됐다. 아니, 저거 내가 핸드폰만 키면 되는데 귀찮아. 저거 연결하기 귀찮아 죽겠어. 자, 볼까요를 하려 했더니 20분이 돼버렸네요. 아이씨, 이원주 진짜. 자, 25분까지만 쉬었다가 갑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5분까지 쉬었다가 갈게요. 쉬었다 합시다. 처음부터 출발할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금방 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이제 마음에 안 드는데 방금. 3, 2, 1. 꼭 진짜 3일 해야지만 핸드폰 집어넣을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꼭 3일 해야지만 집어넣을 거야? 자, 1번부터 가볼까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래요?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 오케이, 꼭지점의 정보를 줬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순간 왼쪽 아니면 오른쪽? 왼쪽.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순간 왼쪽. 그래서 y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뭔지 모르겠고 꼭지점은 x좌표가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이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만 찾아주기만 하면 끝이야. 이렇게 해서 딱 보면 누구만 찾아주면 정답 끝. 아니 여기만 봐봐. 누구만 찾으면 돼. 그래 A만 찾으면 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A 찾으라고 보통 알려줘. 뭔가 지나는 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두 번째로 밑줄 그어볼까요? 무슨 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를 알려줬어요. 지금 현재 무슨 축과 만나는 점? 밑줄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자, 이거를 세 글자로 확 줄여봐. 이게 현재 무슨 절편이야? Y절편이죠. 자, 그럼 내가 2학년 때 너네한테 분명히 가르쳤어. Y절편은 좌표로 표현이 되는 애야? 아니면 안 되는 애야?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Y절편인데 이 친구를 좌표로 표현해봐. 몇 컴마 몇이야? 얘 몇 컴마 몇이니?
야, 크게 얘기해봐. 0, 얼마야? 누가 1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는데? 누구인가? 1 소리 낸 게. 0, 마이너스 얼마? 0, 마이너스 5가 y절편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지나는 점이니까 그럼 여기 지나는 점을 여기 식에다 대입하면 a가 나오겠다 아니면 안 나오겠다?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대입해 주게 되면서 우리는 a를 찾아. 이렇게 찾는다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그래서 a 값을 찾기 위해서 y 대신에 마이너스 5를 x 대신 0을 집어넣으면 얘가 4a-1이니까 넘어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4a가 된다 해서 a가 마이너스 1인 게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전개한 답이니까. 맞아, 여기까지는요? 전개해주면 돼.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끝났고요. 2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봐. 자, 그럼 같은 맥락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리피트 할 바는 리핏을 진행하게 되면 자, 같은 맥락이라 그랬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봐. 자, 여기서는 약간 대놓고 꼭지점을 알려줬어? 아니면 꼭지점을 은유적으로 좀 돌려놨어? 돌려놨지.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아. 왜? 여기 문제를 잘 읽어보게 되면 꼭지점은 줬어? 아니면 주지 않았어? 문제 읽어보니까 줬어. 무슨 표현을 이용해서 줬어? 꼭지점을. 그치, 밑줄. 자, 추계 방정식 보는 순간 니네는 바로 눈치채야 돼. 아, 이거 대칭축 얘기하는 건데. 맞아,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대칭축은 꼭지점에 무슨 좌표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X좌표죠. 그러니까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적어놔. 추계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얘기해주는 대칭축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꼭지점의 X좌표를 알려주고 있으니 우린 자연스럽게 누구를 활용하자 이렇게 되는 거냐면 꼭지점의 X좌표를 알려주고 있는 식 우리는 왼쪽 거를 바로 쓰자 이렇게 되는 거야. 다만 얘는 문자가 하나야 두 개야 라고 한다면 문자는 아직 두 개인 거야. 왜? Y좌표 몰라요.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앞에 보세요. 자, 지금 더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Y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A의 괄호 X 마이너스 꼭지점의 X 좌표가 그대로 나오니까 여기 그래서 3 그대로 집어넣고 얘 제곱해 준 거에다가 나는 지금부터 얘 꼭지점의 Y좌표 모르니까 Q 이렇게 잡는 거야. 됐어? 그럼 얘 문자 몇 개야 지금 보니까. 두 개지. 그러니까 얘가 지나고 있는 점도 하나 알려줄 것 같냐? 두 개 알려줄 것 같냐? 그러니까 얘가 지나는 점도 몇 개? 두 개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 있는 등식도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등식을 만들어주는 게 유일하게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지나는 점도 두 개를 줘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 개 줬는지만 잘 읽어봐. 그때 딱 알잖아. 문제에서 딱 점 대놓고 얘기했다. 몇 개 줬다. 점 몇 개 줬다. 두 개 주셨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나란히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 그래서 몇 컴마 몇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몇 컴마 몇? 그치. 0,13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몇 컴마 몇도 집어넣으실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4,5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얘네 둘 다 대입해주게 되면은 우리 연립방정식 풀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해가지고 만들어낸 나는 y 대신에 13을 x 대신에 0을 그래서 우리는 9a 더하기 q랑 4랑 5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y값 5는 4 빼기 3이니까 1이네요. 그래서 a 더하기 q 이렇게 잡아서 얘네 연립해주게 되면 aq 다 나오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식 대입한 후에 막판에 뭐 해주면 되냐면 자 이거 전개하시면 돼요. 끝이 여기까지는요. 문제가 전개를 원하니까 전개해 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가시면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답을 완성을 해보는데 문제풀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잘 들어. 지금 프린트에 1, 2번 두 개 있죠. 걔부터 먼저 푸세요. 했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니까. 그래서 이거 먼저 다 푸시고 그 다음에 155쪽에 있는 문제가 4개가 있는데요. 그 4개를 싹 다 푸세요. 준비. 시간은 7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손 들어봐. 오, 소수네? 자, 난 3개 풀었다, 손. 오, 2개 풀었다, 손. 아니, 그 옆에 딸려있는 문제들 얘기하는 거예요. 2개 풀었다, 손. 하나 풀었다, 손. 난 1개도 못 풀었다, 손 들어봐. 시간은 3분 더 드리겠습니다. 다 마무리하세요.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자, 3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보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마무리해봐. 다 못한 사람들은 수요일까지 다 마무리 적으세요. 자, 1-1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1번에 대부분 맞추긴 했던데 정답 몇 번? 이거 4번 들이치고 있는데 정답 몇 번이야? 5번 됐습니까? 1-1번의 정답 5번. 자, 1-2의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1-2의 정답 2번. 2-1의 정답 몇 번? 5번. 그리고 2-2는요. y는 몇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몇 x?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요? 2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틀린 거는 정리하시고 꼭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풀어보시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3, 4번도 같이 한번 보면 끝입니다. 앞에 볼게요. 보자. 자, 지금은 좀 적을 게 많습니다. 좀 특히 잘 적어놔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래도 3번은 좀 해볼 만한데 내가 너네한테 좀 되게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 4번이거든? 이 4번은 좀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위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여기 약간 좀 고등학교 1학년 내용들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표형 3번부터 출발할게요. 봅시다. 앞에 봐봐. 자, 보자.
대표형 3번과 대표형 4번은요, 사실 이 두 개의 공통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대표형 3번과 대표형 4를 푸는 방법인데요. 일단 가볍게 정리 좀 해놓을래? 프린트에다가. 그래서 대표형 03과 그 다음에 대표형 04를 풀어내는 방법은 공통적으로 이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대표 유형 03, 그 다음에 대표형 04. 얘네들은 꼭지점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모르고 있을 때 라고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아는 정도만 얘기했던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는요,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 풀어주는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식으로 세워봤다면 이제 완벽하게 반대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가 된다라는 거는 뭐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냐면 여기. 그래서 얘네들은 정확하게 꼭지점의 정보를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지금 여기서의 방법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골라라 이제부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꼭지점을 몰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은 두 개밖에 없어.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었던 y가 a 괄호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 이따구로 나와 있는 식일 수도 있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완벽하게 얘네들을 풀어서 나타내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y는 그래서 나는 a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여도 되는 거야. 그럼 둘 중에 골라. 이번에는 앞에 거를 쓰는 게 맞아? 뒤에 거를 쓰는 게 맞아? 지금은? 꼭지점의 정보를 전혀 모를 때야. 그럼 꼭지점의 정보를 전혀 모르는데 이걸 쓰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거 도움 안 돼요. 왜? 전개 들어가면 이제 문자 더 많아진다는 얘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얘는 전개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문자가 더럽게 많아져. 단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꼭지점의 정보를 모르면 차라리 문자를 줄일 수 있는 식이 전개된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부터 대입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대입해주면 되냐면 얘네들은 하나의 단어밖에 없어. 바로 뭐밖에 없냐면 자, 이것만 잘 적어놔. 얘네들은 점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 대입하는 게 사실은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점을 3개를 분명히 알려줄 테니까 그 점 3개를 가지고 풀어 라고 얘기해주는 게 지금 여기 내용 아이디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점 3개를 알려줄 건데 근데 그 점 3개를 무턱대고 3개를 알려주면 니네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 근데 니네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풀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있니? 아니면 없니? 없어? 그리고 니네 고등학교 가서도 그딴 걸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고등학교 가서 그런 걸 배울까 안 배울까? 문자가 3개짜리인 연립 1차 방정식 푸는 거? 빠졌습니다.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니네 바로 직전부터 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빠져가지고 지금은 연립방정식은요. 문자가 2개인 경우에 한해서만 푼다. 이렇게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드러나 있고 실제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대학교를 가면 행렬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기 때문에 행렬을 이용해서 풀 때는 문자가 3개여도 되고 4개여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건 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그 행렬을 모르면 어차피 못 풀어. 근데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가 2개까지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나한테 점 3개를 줄 건데 분명히 얘는 무슨 절편을 알려주냐면 y절편을 알려줄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좌표를 대입할 때도 순서를 정해서 집어넣어주세요. 무조건 1번은 누구부터냐면 문자를 확 없애버릴 수 있는 애부터 집어넣는 거야. 그게 100% 누구냐면 y절편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y절편은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유일하게 y절편이 쟤야. 그러니까 뭐야? y절편 찾아버리는 게 맞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무조건 1번은 y절편 집어넣는다. 그래서 y절편을 대입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니네는 y절편이 있는 경우밖에 안 다룹니다. y절편이 없으면 문자 3개짜리 풀어야 돼서 그거는 좀 복잡해요, 많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절편을 대입하시고 그 y절편을 채운 후 두 번째 뭐 하는 거냐면 나머지 점을 순서대로 대입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로 나머지 좌표를 대입을 하시고 그 나머지 좌표를 대입한 후 얘네들은 뭐 해주는 것까지 가주기만 하면 되냐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연립방정식 푸는 것까지는 가야 된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좌표 대입해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해결한다. 여기까지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연립방정식 해결.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게 되면 문자 다 채워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나한테 주어져 있는 좌표를 가지고 y절편과 y절편이 아니에요. 구별을 하신 후 y절편부터 일단 무턱대고 집어넣고 출발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 투트랙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3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 참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저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눈 씻고 찾아봐도 꼭지점은 없어. 그러니까 뭐야? 일단 여기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꼭지점 개나 져버렸어. 이렇게 된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보자. 그러면 우리는 저기 있는 얘를 가지고 세 개의 점을 다 대입하는 겁니다. 1번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첫 번째 단은 몇 컴마 몇부터 집어넣고 가야 되는 거야. 0,6, 1,0, 2, 마이너스 10 중에 누구 먼저 집어넣어야 돼? 0,6. 왜? 0,6은 대놓고 얘기한다. 이게 바로 무슨 절편이니까 0,6이 무슨 절편? y절편 대시니까. 이거 보는 순간 바로 느낌 딱 오지. 자, 그럼 이거 알려주고 있는 게 A, B, C 중에서 바로 누구야? C를 바로 알려주잖아. 맞아,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여기 있는 C를 채우는 겁니다. C가 얼마야? 그러니까 C가 얼마? C는 6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식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해보게 되면 내가 Y는 얘가 AX 제곱 더하기 BX였고 거기에 우리는 C, 거기에 플러스 6까지만 가면 된다 이거야. 끄덕끄덕 여기까지 했냐? 됐어? 끄덕끄덕 여기까지 했지? 그럼 여기까지 했고 얘가 지나고 있는 두 개의 점도 다시 알려줬죠. 몇 컴마 몇을? 그치? 1,0도 알려주셨고 몇 컴마 몇도 알려주셨으니까 2, 마이너스 10도 알려주셨으니까 나란히 다 대입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0도 그대로 집어넣어. 아하하. 그래서 y 대신에 0을 x 대신에 2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2, 마이너스 10도 그대로 집어넣어. 그래서 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10을 x 대신에 1을. 그러니까 4a 더하기 2b 더하기 6. 이렇게 하면 얘네 연립할 수 있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연립해서 이 미를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문자 다 나왔으니까 뭐 저기다 대입해서 갖고 와라. 뭐 이거 정도야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란히 그래서 순서대로 좌표들을 대입하는데 그 좌표 대입할 때 순서는 무조건 y절편이 1등이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프린트에 있는 3번이랑 그 우리 교재 157쪽에 있는 두 개 있죠. 3-1번, 3-2번. 풀어봅시다. 세 개 다 합쳐서 6분.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세 개 다 합쳐서 6분.
정답만 빠르게 불러주고 넘어갈게요. 자, 3-1번에 3-2번에 정답만 빠르게 부르고 가겠습니다. 3-1번의 정답은 3번. 3-2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잘만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아니요, 된것 같아요. 해줘야 돼, 이원준 설마? 그러니까 해줘야 돼? 하나 해줘? 하나 해줘? 자, 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보세요. 얘를 하나 하려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개념 하나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프린트 뒤에다가 정리 좀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개 좀 알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자, 그랬을 때 얘 먼저 좀 정리하고 넘어갈 건 바로 뭐냐면은 많진 않아요, 내용이. 많진 않은데 이거야. 자, 제목부터 다시 한번 붙여드릴 건데요. 이 친구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고1 때 내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은 해줄 거지만, 고1 과정 들어가면 한 번 더 설명은 해줄 거지만, 그래도 지금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요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를 조금 이해하려면 요 정도는 알아야 돼서,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고1 거는 여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 정도까지만 고1 거를 끄집어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은 제목. 자, 이렇게 적어놔. 2차 방정식의 해를 나는 지금부터 뭐로 바라보는 방법이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를 어디에서 해석할 거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해석할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4번은 2차 방정식 해와 2차 함수의 그래프, 얘네들 사이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요 4번에서 필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에서 해석하기. 여기까지 같이 적으면서 오시면 돼요. 자, 이거는 진짜 어려운 주제입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하민아? 정리해야 돼, 이거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이건 진짜 어려운 주제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제목부터가 조금 빡센데 진짜 말 그대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이 어떤 거예요? 라고 하면 우린 이미 알아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아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를 지금부터 누구와 조금 형태를 비교해 볼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2차 함수와 형태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2차 함수가 도대체 뭔데요? 라고 하면 2차 함수는 똑같은 2차식을 가지고 왔을 때 그 2차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값들을 다 문자 y로 잡아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모아놓은 게 함수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금부터 얘랑 지금부터 얘네 둘만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딱 한 끗 차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딱 한 끗 차이라는 거에만 눈치를 딱 채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느낌 딱 오셔야지. 얘네들은 그 차이에 의해서 방정식의 해가 될 수도 있고 함수의 함수값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한 끗 차이를 지금부터 보러 갑시다. 그럼 여기서 봐봐. 둘이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누구로? 바뀐 거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치. 여기 있는 요 0이라는 것이 함수의 측면에서 오게 되면 이게 y로 확장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범위가 더 많아지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보았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그래프상에서 보았을 때 얘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라고 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원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y가 나는 여기 있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지금부터 2차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함수값이 특정한 하나의 숫자로 정해졌을 때의 그 문자 x값인데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얘네들의 한 끗 차이를 통해서 이미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 y값을 실제로 결정해 주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x들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 2차 방정식은 여기 있는 x들의 값을 찾아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x들을 찾는 거지만 그 x가 얼마가 되게 하는 값들을 모아준 거냐면 0이 되게 하는 것들을 모아준 거랑에 불과한 거란 말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그냥 단순하게 0이 됐다. 즉 y는 0이 됐다야. 그럼 y가 0이 됐다는 걸 우리가 선으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무슨 축을 얘기하니까요? y가 0은. 이게 바로 x축을 얘기하거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x축의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바라본. 즉 요렇게 그려져서 만들어지게 되는 요 x축에서 걸리게 되는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x축에서 걸리게 되는 요 점들. 이게 누가 0일 때의 x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y가 0일 때의 x들을 모아놓은 점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야. 끄덕끄덕끄덕.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x축이라는 것 자체가 y는 0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만나게 하는 교점이 실제로 뭐야? 그 값을 갖게 하는 애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얘 하나가 알파고 얘 또 다른 게 베타라고 치면 그때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 그 알파와 베타가 실제로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0 만들어주게 하는 x값이랑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함수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바로 무슨 절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함수의 측면에서는 이게 무슨 축과의 교점이냐면 x축과의 교점이야. 그럼 x축과의 교점을 우린 세 글자로 무슨 절편이라고 얘기해 원래? x절편이라고 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서 잡아주게 되는 그 x절편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x절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2차 방정식이 뭐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일까요? 근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요 x절편이 equal 내가 가지고 있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을 만들어주고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니들 선배들이 개 많이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거 그래프로 보면은 별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되게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걸 잘 연결시켜 놓고 고1 때 가서 내가 나중에 또 이거 우리 했잖아 했는데 몰라요. 이 난리치지 마시고 지금 빨리 적어놓고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고1 때 설명은 다시 한 번 더 해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해드리고요. 이거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넘어가는 게 고1의 내용이에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고1 내용은 여기서 더 심화돼서 넘어가니까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니네 우진쌤한테 이거 저희 들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선행 나갔을 때 너희는 이거 했지?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알겠지? 이거 대답 잘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진쌤 놀라지. 너네 이런 것도 배우니?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본 수업에서 하니? 이러면서 이제 자 뭐라고? 뭐 임마? 이거 빨리 적어 임마.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x절편이자 2차 방정식의 해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됐죠? 뭐? 1분 남았어. 난 할 거야. 자, 여기 볼게요. 1분 남았어요. 자, 다 적은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여기 봅시다. 이제 너 적었어 하민이 이거? 얘 왜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멍 때리는 횟수가 많지? 진짜.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빨리빨리 가볼게요. 알겠지? 자, 봅시다. 우리 오른쪽과 같은 포물선의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식 찾으래. 여기 문제를 보면.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찾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 야, 딱 봐봐. 얘 현재 X축과 만나고 있는 점 몇 개 딱 알려줬어, 지금 보니까. 2개 알려줬지? 얼마랑 얼마가 지금 현재 X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치? 동그라미 1과 3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너네가 요거를 딱 통해서 연결해 줘봐. 그럼 여기는 1과 3은 내가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이 있었다 이거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ax 제곱 더하기 bx
x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저기 2차 방정식에서.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맞냐?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누구랑 누구란 소리니까 여기 있는 근이 누구랑 누구야? 1과 3이란 소리니까 다시 그럼 이 친구를 싹 다 인수분해를 했을 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를 인수분해 진행했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두 1차식의 곱으로 써서 얘가 는 0이 된다 했을 때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x값 두 개가 누구랑 누구라는 것까지만 찾아주면 되냐면 1과 3 넣었을 때 0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여주면 게임 아웃이죠. 맞냐? 그러면 결정 딱 지어. 그러면 x에 1 집어넣었을 때 0 돼야 돼. 그러니까 1을 더해줘야 돼 아니면 빼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1을 더해 빼. 그래서 1 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x 대신에 3 집어넣었을 때 0 돼야 돼. 그러니까 3을 더한다 아니면 뺀다? 뺀다. 두 식이 무슨 식이다? 이 두 식이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개수 비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자, 그럼 개수 비교를 하기 위해서 A만 찾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 찾기 위해서 여기 지난 점 하나 더 알려줍니다. 몇 컴마 몇 알려줬어요? 저기 그래프 딱 보니까 몇 컴마 몇도 같이 알려주셨죠? 그치. 여기 0,6을 대입하시면 A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식에서 관심을 갖는데 그때 여기 있는 요 식을 내가 Y눈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나오게 되는 요 식에다가 나는 0,6을 대입해 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X값이 0이었을 때 Y가 6이었다라는 걸 활용해서 A를 찾을 수 있죠. 그럼 A까지 완성한 다음에 정리한 게 정답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이건준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봐봐.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저 문제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3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3학년 1학기 과정이시고 수요일날 본교재 검사할 예정이니 안 돼 있는 거 다 알아서 외워놓으세요. 워크북 포함해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리고 저기 로비에 워크북 올려져 있으니까 됐지? 저기 로비에 워크북 올려져 있으니까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가져가세요.